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정치 관련주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장중에 우리가 종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도 사실 그 종목들 또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정치 관련주로서도 속해 있는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개선되고 거기에다가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종목들, 혹은 매집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또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테마 섹터 내에서 1등 종목이니까 우리가 종가 매수를 했는데, 그럼 이 종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정치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고, 또 어떤 후보자에게 그 종목들이 속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찾아보고, 찾아본 종목에서도 정치 테마주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최소한 3분기가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상승이 많이 나오더라도요. 이제 거기에다가 추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얘가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지. 네,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매집이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매집하고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로드맵이 발생되고요. 그럼으로써 또 테마의 새로운 종목이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테마 종목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새로운 종목들이 그 사람의 공약과 맞물리기 때문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보고, 앞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행보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대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온다면 오늘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또 그 종목의 또 관련주로서 새로운 종목들이 여기에 딱딱 편입이 되면 좀 더 앞으로 보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많은 정보를 드린다기보다 정치 테마주를 오늘은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중에서 볼만한 종목들, 그리고 대장, 우리가 테마주 하면은 대장이 누군지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관련주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입니다.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연관성과, 그리고 국민들의 선호도, 내가 어떤 후보를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른 거죠.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과 또 때로는 정부 발표 등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좀 민감도가 높다.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대북 테마주도 그렇고요. 대북 테마주는 한 번 끝나면 끝나고, 정치 테마주는 어쨌든 그 기간까지 가기 전에는 많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물린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빠져나올 방법은 다 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테마의 핵심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고 대장주를 거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후보자 인물과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요. 주로 학연, 그리고 지역 등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까지는 가끔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 민감한 부분이죠. 혈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서 학연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동문, 그리고 법대 동문, 이런 식으로 해서 학연,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등으로 연결된 그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된 경우와, 그 다음에 후보자가 내세우는, 이거 중요하죠. 이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섹터 내 순환매와 후속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네, 또 정책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후속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섹터 내에서 안 가던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기존에 가던 종목들이 좀 쉬어주고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왜 그래서 5일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기 조정 그리고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에 우리는 주의를 꼭 필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테마주로 하시면서. 자, 뭐 이렇게 이 사람이 과연 뭐 지금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떤 정당이냐 이런 거 버리고요. 오늘은 네. 내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 색깔은 일단 버려놓고 그냥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들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목들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사실 뭐 이 중에서 누가 되든 뭐 지금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되면은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민주주의인데 선거로 해서 뽑혔으니까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건 됐으면 인정하고 말아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싫으면 한국 떠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사람들 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뭐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난 저놈 통해서 요 주식 갖고 돈만 벌어 먹으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은 다 버리시고 오늘은 그냥 종목을 볼게요. 먼저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 안철수 관련주는 세 종목이 있는데 사실 요 밑에 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는 그 대표이사가 안철수 융합연구소에 있을 때 부교수로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사실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써니전자가 대장주예요. 원래 안랩이 대장주로 돼야 되는데 안랩은 이제 안철수가 설립했고 아직도 최대 주주로 있고 국내 유일의 통합 보안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이러스 백신 V3를 개발한 곳이 안랩이죠. 그래서 안랩하고 써니전자 두 종류인데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임 보면은 써니전자가 안철수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써니전자 한번 보실게요. 자, 써니전자도 지금 앞에 제가 갭 나온 자리들 다 중요하다, 그죠? 갭 나온 자리들 중요하다.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은 간다. 그런데 메꾸면은 조정받고 가는 거겠죠. 근데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파고들어.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추세선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주봉이나 월봉은 수렴 자리에서 차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거래가 들어온다면 가는 거고요. 지금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 보시게 되면 네, 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우리 이 정치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이 빨간색이 있냐 없냐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파고들어서 이 회사를 다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 테마주고 이 회사 내가 아무리 뭐 재무 상태가 좋고 뭐 좋고 그래도 정치 테마로 엮여 있으면은요. 지금 가장 핫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 관련주인데 주식들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관련주들 지금 핫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 묶인 거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얼마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 분기 실적이 빨간색이 있냐 없냐 우린 요것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만 중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적자가 나냐 안 나냐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써니전자 적자 없습니다. 네, 그죠? 적자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드문드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도 드문드문 매수 들어오고 있으면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조금 더 익었다가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얘가 여기서 갭 띄우는 날 거래대금이 2,400억이 터졌습니다. 써니전자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인데요. 2,400억 거래대금을 터트려 놓고
이제 매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간 안철수 관련주도 안철수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 양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냥 달리기 하는 양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양반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뭐가 내가 또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지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한 대표 한때는 당 대표도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직은 지금 뭐 와신 상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또 다시 이렇게 나올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이나 써니전자 둘 중에 하나인데 안랩도 지금 차트는 비슷합니다. 안랩도 지금 차트는 비슷해요. 그래서 안랩도 여기 자리에서 보면 1000억 정도 거래대금 터뜨렸고 안랩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다 보니까 안랩도 어때요? 좋죠. 빨간색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에서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뭐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랩, 써니전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장은 써니전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윤석열입니다. 뭐 요즘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죠. 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윤석열 관련주에는 지금 종목이 6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인데 왜 빠졌지? 그러면은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관련주에서도 저는 지금은 볼 거는 두 개뿐이 없다. 뭔가 최근에 움직였던 겁니다. 서현이죠. 서현. 네, 서현이 일단 일봉, 주봉, 월봉 모든 가격 신고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한 달 들고 쉬었다가 이번 달 하나 들었는데 윗꼬리가 좀 짧네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가고 싶어하는 그림이 되겠고 일봉도 똑같습니다. 거래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서현이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회사 시가총액은 2,900억짜리예요. 3,000억이라고 쳤을 때 지금 요런 작은 봉화에서도 거래대금이 1,700억씩 터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도 터질 때 보면 900억, 여기서도 1,400억. 네. 뭐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을 때 2,800억까지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한 바퀴 그냥 돌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어떠냐?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서현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좀 벌었다가 또 줄었다가 근래 다시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좀 아리송한 회사입니다. 네, 아리송한 회사예요. 다만 유보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분기 적자가 3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나오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다음 분기 적자가 나고 그 다음 분기 적자가 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관련주들이 대선 때까지를 본다면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물론 뭐 중간에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놓는 것은 어디입니까?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경쟁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지율에서도 많이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서현,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 나왔던 거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이게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로도 지금 편입이 돼 있고요. 기존에 다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죠.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윤석열 관련주로도 알루코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왜 관련이 돼 있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가 요런 게 있다. 학연,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지역의 연결고리. 윤석열 고향이 논산이네요. 그래서 논산에 이 알루코 공장이 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대형 포장이나 신송홀딩스 그리고 한국경제TV가 있는데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TV의 주요 주주가 충암고 동문으로서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현이나 알루코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차트가 살아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현, 알루코 이 두 종목 윤석열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 역전을 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을 돌파를 시키면서 역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어쨌든 지금 후보자로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또 통합당 지지율도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을 뭐 거의 앞질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들쑥날쑥하고 변동성이 생기고 있어요. 뭐 여러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자,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에이텍TN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제가 지금 뽑아놓은 이재명 관련주가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보셔야 돼요. 차트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략 이 회사가 뭐였는 회사다. 사실 이낙연 관련주에서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략 뭐였는 회사인지.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텍TN이에요. 에이텍TN이 실질적으로 대장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주예요.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신고가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은 봐야죠. 다 신고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뭐겠습니까?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봐야 된다. 그러면 회사는 어때? 돈벌이는 좀 어떠냐? 봤더니 나쁘지가 않네요. 빨간색이 1분기에 한 번 있었는데 뭐 그렇고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거 깊게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정보 보니까 빨간색이 없네. 그러면 최소한 뭐 푼돈이라도 벌고는 있구나. 네. 그럼 뭐 하는 회사인데 니네들이 LCD, RFID 등의 응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지금 시가총액 1,500억짜리예요. 네. 그래서 코스닥 정보기기로 들어가 있고 뭐 그다지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에 관련됐냐? 그러면은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이라는데 자, 이재명이 성남 창조경영 CEO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최대 주주가 에이텍TN 최대 주주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IT 융합 부문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이텍TN 움직이고 지금 뭐 관련 회사로 에이텍도 이렇게 좋은 상승으로 얘도 지금 신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에이텍은 정보기기지만 얘는 시가총액이 커요. 3,4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가요? 똑같네요. 그죠? 하나 있었지만 빨간색 없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구나. 네,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거래대금 들어올 때 보면은 도대체 얼마가 터진 거냐? 얘가 얼마가 터졌는데 이렇게 가고 있느냐? 얘 매수 들어온 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라서 3,400억입니다. 오르기 전에 그러면 3,000억도 안 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7,300억이 터졌습니다. 뭐예요? 돈이 지금 딱 들어와 있다 이거죠. 네.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요런봉에서도 지금 거래대금이 4천억씩 터져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거래대금을 지금 터트려 가고 있다.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요게. 그래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사야 됩니까? 수렴이 나오거나 의미 있는 분봉에서 의미 있게 이쁜 수렴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런 자리 들어오면은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에이텍TN, 에이텍 같은 종목들은 우리 타라 시스템 테마 섹터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대장주로서 정치 관련주로서는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보시잖아요.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쭉 해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재명 이름만 써서
관련주에다가 이렇게 쭉 담아 두시고 얘네들 움직임이 축축축 나온다라면 아 오늘 이재명이구나. 그리고 뭐 8시 뉴스에서 얘기가 나왔더니 이재명 뭐 설문조사에서 몇 프로 상승 이러면 다음날 이재명 주식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트가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거기에 관련주로서 동신건설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래대금 들어온 날 최고 거래대금 들어온 날 한번 볼게요. 790억, 800억. 이제 거래대금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신고가입니다. 왜? 이재명 관련주기 때문에요. 기업정보. 뭐 최근에 가끔 하나씩은 있었지만 네. 분기 적자가 지속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빵원은 있었지만 분기 적자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고요. 그럼 최소한 뭐 굶고 있는 집은 아니구나.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건설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라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안동에서는 대단하겠죠. 네, 이재명 지사 고향이고 안동에서는 뭐 동신건설 하면 알아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요 종목은 지금 알고만 가시라고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이거 오리엔트 전공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얘 보세요. 요런 걸 이제 알려드려요. 분기 적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종목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리 이재명 관련 주고 이재명이 뭐 여기에다가 뭘 했대 뭐 카더라가 아무리 나온다 그래도 너나 사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재명에서 이 종목은 이 지사가 뭐 근무를 했었다는데 이 종목은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오리 육가공 전문 업체인데요. 오리 육가공 전문 업체인데 대표이사하고 사회이사가 중앙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지금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다운도 지금 보시면은 네, 3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토탈소프트입니다. 그럼 얘 먼저 보자고요. 돈은 버니? 벌고 있네요. 그죠? 네. 분기 적자 난 적 없고 그래도 돈은 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00억짜리예요. 아, 좀 약하죠. 시가총액이 약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데 물류 패키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이제 뭐 배차를 해주는 거예요. 배차를 해주는데 우리 물류를 통해서 어디서 어디 구간 짐을 실어나는 운송이 있고 또 어떤 운송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배차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해서 배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물류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가 중앙대 동문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기업 정보 좀 전에 보셨지만 돈은 벌고 있네요. 그죠? 까먹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주가 보면은 지금 네 어떻습니까? 그죠? 주봉, 월봉, 네 일봉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인터지스입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기업 정보부터 보자고요. 기업 정보에서 그래도 영업이익은 네 뭐 적자 나는 적은 덜어 한 번 있었네요. 그죠? 한 번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저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뭐 괜찮다는 거죠. 시가총액 990억짜리고 얘도 거래대금 터질 때 보니까 300억, 500억, 450억.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거래대금 얼마나 터뜨렸어요? 터뜨려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도 또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이재명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니까 또 300억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소프트 말고 이제 인터지스잖아요. 동국제강의 자회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부두나 항만 네트워크로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하는데 몇 번 부두 몇 번 항에서 출발하는 몇 번 부두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제 갖다가 놓는 뭐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인터지스 대표이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네요. 누구?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지금 부각이 받고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차트 모양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재명 관련주로 관심 종목 만들어 놓고 담아놔야 되겠죠. 앞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 프리엠스예요. 프리엠스도 뭐 최근에 움직임 자꾸 나왔죠. 눈에 자꾸 띄어요. 그런데 얘가 기업 정보 보면 좀 그래요. 네, 적자가 크지는 않는데 네, 지금 뭐 밥 굶을 지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회사가 아주 그렇게 뭐 적자가 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유보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현금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어쨌든 차트가 괜찮고 이 정도까지는 그럼 우리가 봐주자고요. 그렇게 뭐 적자가 크게 나는 회사가 아니니까 프리엠스 723억 원짜리입니다. 시가총액이 얘도 출발할 때 보니까 200억 180억, 300억, 200억 터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 800억, 900억 정도 거래대금 터트린 다음에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움직임 나올 때 380억. 그리고 일단은 뭐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일단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LI라는 종목이에요.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차트들이 다 좋습니다. 주봉, 월봉입니다. 자, 일봉이고요. 얘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데? 돈은 버니? 뭐 잘 벌진 못하네요. 많이 까먹다가 이렇게 많이 까먹던 회사가 뭔가 영업이익이 지금 갑자기 뭐 흑자로 돌아섰네요. 뭐가 있었네요. 어쨌든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더니 또 근래에 들어서 조금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벌고 까먹고 하는데 그 정도는 나쁘진 않다. 연속 뭐 3분기 적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좀 안 좋은데 벌고 까먹고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회사는 그러면 700억짜리 회사예요. 네, 시가총액이 700억짜리고 반도체 관련주인데 뭐 하는 회사냐? 네, LCD 패널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 정도겠죠. 그다지 뭐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LCD 패널의 어떤 핵심 부품이라 그러니까 그냥 야, 요 정도 뚝 떼어서 요건 네가 해. 그리고 하나 이렇게 얻어 나온 그런 일 같아요. 자, 그럼 대표이사가 뭐를 하느냐?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 위에도 중요하죠. 에이텍트엔이 대표이사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IT 융합부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기는 자문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가 내통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LI도 일단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는 그죠? 매집이 지금 얘가 간 건가요? 간 거 아니에요.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봐줘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LI 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아시죠? 이거 뭐 타라가 지 혼자만 매수해갖고 먹었잖아요. 그죠? 이게 상한가 제도가 없다면은 우리도 이날 매수가 됐죠. 근데 상한가 제도가 있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지 혼자만 먹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유니온 커뮤니티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떤 뭐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뭐 뭔가 인식하고 생체를 인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 정보 보니까 까매요. 빨간색 없습니다. 일단 좋아요. 그러면은 기업 정보에서는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좋고 주봉 월봉 네 이제 뭐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얘가 거래대금 첫날 얼마를 터뜨렸나 봐야 되겠죠. 300억 터뜨렸네요. 아닙니다. 300억 터뜨렸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어제죠. 어제 금요일날 1180억 거의 1200억을 터뜨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냐? 800억짜리 올라서 지금 800억짜리라고요. 그러면은 많이 터뜨린 거죠. 한 바퀴 반 이상을 터뜨리는 겁니다. 유동주 지수를. 유니온 커뮤니티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죠.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급등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급등한 주식들이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후 흐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세게 들어온 종목들은 여러분들 체크하고 다 좀 모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거래대금 들어오고 세게 움직임이 이렇게 팡팡 나온 거.
네, 요런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일신바이오 같은 거네요. 자,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 요게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지금 유니온 커뮤니티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일 때 거래대금 들어온 거 보세요. 1,400억, 네, 3,700억.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는 뭐예요? 우리가 끌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세력이 끌고 가는데 그럼 세력이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갈 때는 더 가는 거고 그럼 우리도 좋고 그냥 더 가니까 안 갈 거면은 뺄 거냐 수렴을 할 거냐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수렴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땅 들어주죠. 요런 차트들 굉장히 교과서기적인 거예요. 네 들었다. 거래대금 세게 들어온 종목들이 얼마만큼 수료를 하느냐 뭐 일주일 갖고는 힘들겠죠. 2주냐 3주냐 그 중간 내에서 타협점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빵 들어주는 날이 다시 한번 2차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청산됐잖아요. 그죠? 요거만 먹어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종목을 돈 들어온 놈을 찾아놓고 이놈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요거 세력이 안 빼네 수렴을 시키네 횡보를 시키네 이평선 수렴을 시키네 그러면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날 최소한 어디까지 4,500원 돌파 전에는 차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도 잡을 수 있겠건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먹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건 보너스예요. 그냥 청산하는 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라도 먹으려면은 요런 주식들 돈 들어온 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후의 과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유니온 커뮤니티 다시 돌아가면 돈이 세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얘도 더 갈 거냐 뺄 거냐 아니면 횡보를 시킬 거냐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들어온 종목들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시가총액이 800억짜리인데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담아 놓으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다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 해서 관심 종목에 또 하나를 링크를 만들어 갖고 쭉 담아 놓으셔야죠. 이건 테마주와 별개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끼리 담아 놓으시고 요놈들 매일 관찰해 보면 얘 빼네. 그러면 얘는 당분간 힘들겠네. 21선까지 이탈시켰네. 얘는 당분간 힘들겠다. 일단은 빼놓으시고 그러면은 21선 이탈 안 하면서 그냥 옆으로 쭉 수렴하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수렴하는 종목들 주로 제가 리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와라 5일선. 5일선 보고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옆으로 기간으로 쭉 횡보하는 건 뭐겠습니까? 21선이에요. 그 무거운 21선을 올라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21선이 따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래가 들어오는 날이 다시 한번 D-Day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유니온 커뮤니티가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일신바이오가 1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더 가냐 뺄 거냐 수렴이냐에 따라서 2차 시세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돈 들어온 종목들은 우리가 담아놓고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일신바이오 차트 보여드린 거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니온 커뮤니티가 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관련주를 다 봤는데요. 볼 거 뭐 있습니까? 에이텍TN 제가 대장이라 그랬고요. 에이텍 담아놔야 되고 동신건설 담아놔야 되고 토탈소프트, 인터지스, 프리엠스, 티에라, 유니온 커뮤니티까지 이재명 관련주에다가 담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온 급등하는 종목들이 더 가느냐 조정을 받을 거냐 옆으로 횡보할 거냐에 따라서 2차 시세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그 이후에 포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 빠지고 횡보하는 놈들은 센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2차 시세 낼 때 반드시 태워갖고 가시면 되죠. 타라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세요. 타라 종가에 잡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갖고 타라 종가에 잡을 때 에휴 이놈아 좀 미리 잡았으니까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패턴들 급등 패턴들이 어쨌든 2차 시세가 나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수렴이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쁜 수렴, 패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7개씩 해놨는데요. 47에 28. 어후,
31개네요. 지금 31개입니다. 이낙연 관련주가 지금 31개가 있어요. 이 많은 종목을 다 봐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보면 돼요. 밑에 있는 것만. 자, 우리가 이제 이낙연 관련주에서는요. 남선알미늄 다 아시잖아요. 남선알미늄입니다. 지금 차트는 꺾일까 말까 하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좀 꺾이고 있는데 월봉부터 보자고요. 네, 아직 ING입니다. 지금 뭐 5일선 월봉에서 5일선 이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고요. 네, 21선 수렴받고 또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아직은 살아있다. 주봉은요. 주봉도 네 22평 이탈 나왔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다. 뭐 이런데 저점 거 보면은 그죠?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봉에서는 아리까리 하죠. 이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121선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서 추세를 만들게 될지 모르지만 남선 알미늄이 어쨌든 대장인데 사실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대장 역할을 했죠. 우선주가 차트는 좋습니다. 아직은 우선주는 살아있어요. 자, 우선주 뭐예요? 주봉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수렴받냐? 중간에서 수렴받는데 어쨌든 21선 부르네요. 그죠? 이렇게 불러서 가면은 요런 애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요런 애들 여기서 수렴해서 부르는 애들은 그 다음 신고가를 만들지만 여기에서 몸통에서 중간에서 부르는 애들은 뭡니까? 신고가 만들기 전에 일단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여기가 되는 거죠. 8만원대 잡아서 11만원대는 던지면 되겠구나. 일단 단기 목표가가 되는 거죠. 아직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뭐 지금 잡아갖고 11만 원에 팔고 나오라. 지금 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월봉에서도 뻥 들어놓고 2달째 수렴이 나오고 있다. 월봉에서도 어떻습니까? 여기 돈 들어온 자리 수렴시켜놓고 다시 들었잖아요. 월봉에서도 그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돈 들어놓고 수렴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또 2달 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조금 더 쉴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대장주는 남선알미늄 우선주를 보면 된다. 그나마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차트는 조금 더 이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원이라는 종목이에요. 서원도 우리가 뭐 종가 매수를 해서 이런 데서 시세 차익을 내고 나왔죠. 6월 26일 날 매수했네요. 6월 26일 날 매수해서 다음날 급등 나오고 네, 뭐 청산이 됐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여기서 청산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요날 처형산 됐겠네요. 어쨌든 뭐 서원은 우리가 한번 종가 매수해서 먹은 종목인데 지금 서원 같은 것도 차트가 아주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지금 뭐 기업 정보 한번 보시면 얘도 어때요? 기업 정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DS 엔진입니다. HSD군요. SD 엔진. 자, HSD 엔진도 이 보면은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고요. 얘들 기업 정보 보면은 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네, 분기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적자를 이렇게 보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회사, 그 더군다나 두 분기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뭐 돈 버는 방법을 찾았구나, 니들이. 그냥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HSD 엔진은 지금 매직 과정입니다. 저는 이 차트 보면 매직 과정이에요. 왜?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얘가 요런 차트, 급등 차트 만들고 나면은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지금 다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21선. 네가 와라 21선이에요. 21선 지금 헬렐레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21선 만나는 날 주봉에서 뭔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지난달 음봉을 이번 달에 양봉으로 일단은 전환이 됐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돌파했다가 한번 변동성을 줬는데 음봉 네 쉬어가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일봉으로 보면 뭡니까 이거? 네 매수 들어오고 3거래일 쉬었다.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월봉에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일단은 있어 보이고 지금 그럽니다. 다만 앞에 고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이 고점들 돌파를 시켜야 되겠죠.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세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은 뭐 금요일 날도 움직이면서 지금 소폭 뭐 거래 들어왔는데 얘는 보면은 외국인 기관에서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 여기도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이낙연 관련주가 아니라도 또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있다. 그리고 회사 내용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보시고요.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도 뭐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22평 이탈했지만 다시 22평 돌파하면서 간다면은 또 갈 수 있겠죠. 주봉 월봉입니다. 차트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국철강도 아직까지는 차트가 사례고 그럼 회사는 어떠냐? 네, 빨간 것만 한 번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회사 내용도 밥 굽는 회사는 아니구나. 시가총액 1000억짜리고요. 코스피 철강주로 들어가 있죠. 자, 다음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주들 뭐 핫하고 좋아요. 자, 펜한테는 어떠냐? 적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이제 흑자를 보고 있네. 오, 회사 괜찮네. 그럼 돈 버는 방법을 니들이 찾았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네, 요거 뭐예요? 요거 눌림목이죠. 눌림목 완성하고 20여선 태워놓고 눌림목 하나 일봉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 거냐, 좀 더 익었다 갈 거냐, 뭐 이 차이가 되겠고 주봉이나 월봉도 차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네요. 7월 달에 그럼 뭐 거래가 많이 들었나? 620억 터졌습니다. 아직까지 얘도 매집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 아직까지 뭐 많이 터진 거 아닙니다. 시가총액 800억짜리고요. 그래서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보라티알입니다. 보라티알도 최근에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뭐 300억 터트리고 거래대금이 200억 터트리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도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그러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월봉에서도 파고들어서 이렇게 단봉 캔들로 있습니다. 회사는 돈은 버는가 한번 보죠. 네, 뭐 돈은 벌고 있습니다. 좀 벌이가 들쭉날쭉할 뿐이지만 돈은 벌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 요 정도로만 보자고요. 보라티알 700억짜리 회사인데 뭐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라티알도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범양건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범양건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김세영 관련주로도 얘기가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범양건영은 부산의 소재지에 있는 건설 회사인데 희한하게 이낙연 관련주로 이름이 더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김세현 관련주보다는 이낙연 관련주로서 일단 되고 물론 뭐 부산시장에 김세현이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범양건영이 또 그쪽으로 뭐 갈 가능성도 있죠. 네. 같은 지역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우리는 범양건영은 요렇게 그냥 김세현이다라는 쪽도 있고 이낙연이다라는 쪽도 있는데 제가 그 비중을 보니까 이낙연 쪽이 조금 더 높았어요. 많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으로 정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범양건영 이낙연이다.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김세영 관련주로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제가 정치 관련주 정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약을 하게 되면은 공약에서부터도 또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올 게 엄청 많아요. 범양건영은 뭐 얼마 전에 보셨죠? 우리 종가 매수했기 때문에 네, 돈 벌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로 못 가고서 5일선 이탈이 나왔는데요. 지금 범양건영도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물산이에요. 동양물산도 우리가 매수했다가 못 먹고 나왔죠. 근데 요놈들 아주 기관에서 얘네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에서 외국인도 좀 샀다가 팔았다. 근데 기관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다만 주봉이나 월봉은 하락 추세에 있다.
다만 일봉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고, 여기 거래대금이 300억, 여기 앞에서 한번 준비할 때 500억 들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아직 크게 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냥 요 정도네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거 청컴넷이죠. 제가 청호컴넷은 우리 저기 타라에도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방송 TV 방송에서도 청호컴넷이 테마 섹터 1등 종목이지만 제가 소개를 잘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관리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리 종목 제가 소개를 안 드려요. 이 지금 보여요. 6분기째 빨간색입니다. 6분기째 빨간색. 이거 봐야 되나요? 그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네, 뭐 리스크 감안하시고 내가 잘 뭐 할 수 있다, 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청호콤넷 보셔도 됩니다. 이낙연 관련주로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관리 종목이고 분기 적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 굳이 이거 아니래도 다른 종목으로 해서 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청호컴넷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호컴넷이 움직이는 날은 또 잘 움직여요. 얘 한 번씩 움직일 때 보면 상한가 집어넣어버려요. 네, 그래서 장중에 뭐 단타 치는 정도, 단기 매매하시면서 스캘퍼들이나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호컴넷 당일날 움직이면은 자리 나오면 해야죠. 뭐 회사 사정 뭐 그래 중요합니까? 장중에 움직이는데 뭐 몇 분 만에 뭐 기습공시 내고 뭐 저거 정지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잠을 재우셔야 돼요. 홀딩을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청호컴넷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죠. 관리 종목이니까 관리 종목은 아예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에서는 요 정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위에 지금 요게 31개 종목을 제가 쭉 나열해놨는데, 그 중에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이낙연 관련주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지금 뭐 해야 되게 당대표 또 거기에서도 지금 해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또 되고 나서도 또 몇 개월 안 되면 또 대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바빠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이재명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낙연 관련주는 지금 좀 빠졌죠. 근데 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이 또 다시 올라간대. 그럼 이낙연 관련주 봐야죠. 이재명 관련주는 어떻게 됩니까? 5일선 꺾이면 빨리빨리 매도 치고 나와야죠. 왜? 테마주니까. 네. 이게 뭐 테마주인데 추세 가져갈 거예요? 아니에요. 테마주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나오는 자리에서 먹고서 그냥 잘 먹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 다음번에 또 기회 줄 때 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막 담아놓고서 그거는 여유가 되시면 하십시오. 그렇게 아니 뭐 돈이 뭐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아이 뭐 3억 정도 담아서 잊어버리고 살지 뭐. 그전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런 건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담아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담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신바이오를 움직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아까 저거 뭘로 말씀드렸나요? 유니언 커뮤니티 돈 들어온 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후에 움직이면서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얘네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교과서적인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세현 관련주 보겠습니다. 김세현 관련주는 일단 뭐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제가 이날 이것 때문에 요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일고무벨트입니다. 지금 김세현 관련주에서는 대장이에요. 동일고무벨트가 대장이고, 왜? 김세현이 동일고무벨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RB 동일 또 DI 동일 이쪽들이 다 같이 짝짓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김세현 관련주 하면 요 세 종목만, 다른 거 뭐 여기다 넣지 말자고요. 범양건영도 뭐 얘기를 하는데 넣지 말고 요 세 종목만 보자고요. 아니 김세현이가 지금 동일고무벨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 뭐하러 집어넣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고무벨트, DRB 동일, DI 동일 요 세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움직임 보자고요. 자, 동일고무벨트입니다. 먼저 얘 주봉에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적인 내용 나오죠. 네. 뭔가 없던 데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얘네들이 더 갈 거냐, 빠질 거냐, 수렴을 어떻게 이쁘게 할 거냐. 더 가나 싶더니 수렴이 나오네요. 그 21선 불러놓고서 또 갑니다. 우린 요걸 먹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봉에서 들었으니까 요거 그러면 다음 주에 뭐 하나 갭 떠서 요만큼만 더 먹으면 우린 요거만 먹자라는 얘기. 테마주면 요걸 지금 주봉이라고 지금 주봉에서 이런 모양이 하는데 일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먹자 이거예요. 그럼 어쨌든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는데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인데 450억 거래대금 들어왔으면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월봉 한번 보실게요. 월봉도 3달 조정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장주다. 김세현 대장주다 보시고요. 그러면 또 DRB 동일은 어떤가요? 예, DRB 동일입니다. 얘도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주봉 보시면은 비슷하죠? 근데 뭐예요? 동일 고무벨트가 차트는 훨씬 이쁘죠? 월봉도 보시면 이제 돌파했어요. 그죠? 뭘 봐야 돼요? 대장 봐야죠. DRB 동일도 내가 굳이 동일 고무벨트가 상한가가 들어가면 차석으로 DRB 동일을 봐야 되지만 동일 고무벨트가 대장이다. 그러면 최근에 꼴등으로 움직였던 놈 우리 종가 매수해갖고 물매긴 종목이 하나 있죠. 뭐예요? DI 동일. 이거 뭐 먹어보지도 못하고 털렸어요. 그죠? 우리 종가 매수했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털렸어. 이런 아주 썩을 놈들. 예, 시가총액 2,200억짜리고요. 회사 사정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세형 관련주는 동일 고무벨트 대장으로 꼭 보시고 얘가 상한가 들어가면 DRB 동일이나 DI 동일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따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로 그냥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상한가만 1등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관련주, 김세현 얘기가 나오고 뭐 부산시장 출마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얼른 동일 고무벨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세현 관련주에다가 요거 세 종목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홍정호 관련주예요. 이 양반은 딸내미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역시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그죠? 금방 잊어버려요.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죠? 자, KNN입니다. KNN도 보면은 일봉에서 지금 돈이 들어왔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대금이 얘가 앞에서 시작될 때도 거래대금이 3천억 터졌고요. 여기도 지금 3,400억 터뜨렸습니다. 시가총액 2,900억짜리예요. 지금 올라서 2,900억인데 3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지금 누가 홍정욱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을 사람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KNN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KNN이 뭘 해서 먹고 살든 그다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으로 한번 지져보겠다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기업 정보 보니까 그죠? 뭐예요? 빨간색 없잖아요. 요거 하나 있는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돈 뭐 벌고는 있구나. 어렵지는 않구나. 우리가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홍정욱 관련주에서는 KNN이 대장입니다. 어쨌든 상한가 들어가다가 이제 저거 됐는데 지금 모든 가격대가 주봉, 월봉,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주봉에서는 네,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추세 만들어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얘도 돈이 들어왔다. 굉장히 큰 돈이 3천억 거래대금이 터졌다. 3,4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돈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홍정욱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해보려고 뭔가 제대로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7월 초에 한번 또 들어왔죠. 3천억이. 그리고 여기 8월 중순에 또 3천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돈이 지금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렴 자리가 결과적으로 조금씩 담아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뻥 들 때 또 우리 매도해주고 또 수렴 한번 먹고. 근데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홍정욱 관련주로는 KN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들어왔는데 거래대금 보니까 2,400억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뭔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고려산업은 돈은 잘 버나? 네, 잘 벌고 있습니다. 적자난 적이 없네요. 그러면 괜찮고 회사는 네, 그럼 적자난 적도 없고 주봉에서 보니까 주봉에서도 들어놓고 수렴했다가 다시 갈라 그래다가 윗꼬리가 달았어요. 그러면 얘는 가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월봉입니다. 그래서 고려산업도 돈이 들어왔다.
이 거래대금이 2,400억이 들어왔다. 시가총액 1,100억짜리인데 2,400억이 거래대금이 터졌다. 여기에서도 지금 7월 초에 똑같죠. 홍정욱 지금 KNN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7월 초에 1,200, 1,300억 터트려 놓고 수렴했다가 여기서 2,400억 터트렸습니다. KNN하고 차트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터트린 날도 똑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KNN이나 고려산업은 핸들링하는 한 팀이 만들어져 있다. 돈이 들어와 있어 한 팀이 만들어서 지금 요 두 종목은 이 양반들이 핸들링하고 있다. 여러분도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 프렌즈 뭐 히닉스 조세 있는데 이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린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았잖아요. KNN이나 고려산업 두 종목만 보면 되는 거예요. 홍정욱에서는. 거기에 지금 뭐 디지털 조선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디지털 조선도 하나 넣어놨는데 여기도 조금 보세요. 7월 초에 여기 600억 터트리고 추세 만들었죠. 자, 1100억, 1200억 정도 터트렸습니다. 디지털 조선도 시가총액 1300억짜리고요. 뭐 디지털 조선은 잘 아시죠. 기업 정보 보니까 뭐 굶지는 않네. 그죠? 빨간색 없습니다. 우린 요 정도만 되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 KNN이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고려산업이나 디지털조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매집하는 날 다 똑같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홍정욱 관련주는 KNN을 대장으로 필두로 해서 하부 조직으로 고려산업과 디지털조선을 갖다 넣어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세 종목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 추가를 시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정욱이 지금 뭐 매스컴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스컴을 탔을 때 또 움직임이 나오고 매스컴 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 공약이 뭔지 그때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홍정욱 관련주에서는 KNN,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김세현 관련주로는 동일고무벨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 그 다음에 DRB 동일, DI 동일까지 같이 넣어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낙연 관련주에서는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대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얘네들을 필두로 해서 서원이나 HSD 엔진, 부국철강, 펜엔터테인먼트, 보라티알, 범양건양, 동양물산, 청호컴넷은 단타 치시는 분 스캘퍼들만 보시고 내가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청호컴넷이 아무리 뻥뻥 가고 잘 날아가도 볼 필요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적자라고 있는 회사고 관리 종목이에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청호컴넷은 의미가 없고 나머지 종목들만 여기다가 넣어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지금 움직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뭐 하는 회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샵자 붙여놓은 거는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돈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될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좋거나 뿌르고를 떠나서 어차피 뭐 안 될 건데 알아두면 뭐랍니까? 난 윤석열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거는 딱 그냥 요 정도예요.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가 중요하고 거기다가 김세연이나 홍정욱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요 정도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니까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이 양반도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그래봐야 윤석열 2개, 안철수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샵자 붙인 거는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자리도 지금 어설픈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관련주하고 이낙연 관련주, 김세현 관련주가 그나마 저는 가장 핫하다고 봐요. 근데 홍정욱 관련주는 오늘 차트를 보다 보니까 KNN, 고려산업, 디지털조선이 한 세력이 같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차트에서 매집하는 날이 어떻게 그래 똑같이 나오고 있나. 물론 관련주니까 같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거 세 종목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요 정도로 제가 정치 관련주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후에 얘네들이 뭐 이제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또 공약으로서 뭔가를 발표할 때 거기에 내용이 추가되는 거는 제가 새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그냥 천천히 이거를 한 번에 다 듣지 마시고 안철수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까지 들으시고 이재명 관련주 또 하나 들으시고 정리 좀 하시고 쉬었다가 이낙연 관련주 들으시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김세형 관련주, 홍지정욱 관련주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들으시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저도 내용이 많아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 해놓고 들으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정리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또 시간 나실 때 월요일도 우리 휴일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관심 종목 정리해 놓으시라는 뜻에서 제가 정치 테마주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맞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정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빠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새로 그냥 추가해서 나는 이 종목 봐야 돼 그러면 새로 추가해서 넣으시고요. 저는 차트나 어쨌든 기업 정보나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셔서 다음 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